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대응을 혼자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그 전 영상에서는 성범죄 사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때 수사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상담 전화를 받게 되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경찰서에서 성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군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군내에 있는 병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간부들이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그 부대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부대 지휘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사유로 신고를 당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일단 이제 분리 조치부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성범죄로 신고당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혹시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짐작 가는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짐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대체 제가 어떤 일로 신고를 당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상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사유로 신고를 당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고소장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벌인 군인 등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 이전에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관할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민간경찰, 민간검찰, 민간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군대에서 지휘관한테 보고가 되면 지휘관이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서 군사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좀 열람을 하고 싶어도 열람을 할 고소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사경찰 가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뭐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게 이제 민간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자한테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절차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경찰에다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통해서 제가 분리조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일 먼저 고소장이 아마 관할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을 테니 그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열람해서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소장 내용을 확인을 하셨다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이거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인지 이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성문도 쓰시고 피해자랑 합의도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좀 받으시고,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 말이 맞지 않고 내 말이 맞습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좀 수집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피해자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날은 출장을 갔다든지 휴가를 갔다든지 이런 이제 사유가 있어서 나는 그날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증거, 출장증이라든지 실제로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휴가증이라든지 증거 수집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예로 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 사람과 연인 관계였다.
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뭐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이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피해자가 나 말고 다른 목격자도 있었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든지 이러면 그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이제 증거 수집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경찰의 불송치 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불송치 제도는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겠다. 이런 제도가 이제 불송치 제도고, 과거와는 달리 경찰에서 그렇게 종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증거 수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당시에 목격자 누구누구누구가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면 그 목격자들을 또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피의자 조사는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엔 또 달리 얘기를 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환기하고 수집한 증거와도 좀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는지 좀 진술을 정리해서 피의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아서 잘 정리를 해서 서면을 제출하고, 그 서면 제출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던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가 될 텐데, 이 서면 제출은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의 형식으로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초에 이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대응을 혼자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군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때 대응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